지금 내연 자동차 구입할 시기 아닌 거 맞죠?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모델 Y, 모델 3, 아이오닉 5, EV6, ID3, ID4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질문 받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99.9%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섣불리 결정하셨다가는 곧 후회하실 수 있으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을 관망해 보십시오. 좋은 제품들, 이제 쓸만한 더 완성도 높은 전기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조금만, 언제까지? 한 2, 3년 정도만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초창기, 태동기에 나오는 이 전기 자동차들은요, 실험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화된 전기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구입을 해야 되느냐? 전기 자동차의 명과 암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편리한 점은 뭐고,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불편한 점은 뭐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떨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 지금 나오는 게 가치가 오래 유지 안 된다고? 무슨 소리야? 모델 3, 모델 Y 중고가 못 봤어? 정말 가치가 너무 높잖아. 거의 뭐 내연 자동차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중고 가격 좀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가요, 쓸만한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3, 모델 Y급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의 공급이 너무나 딸립니다. 그리고 대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고라도 매물이 나오면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돼서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많아지고 대체재가 많아지게 되고 지금보다 더 확장되고 기능이 더 많이 부과된 그런 전기자동차, 에너지 덴시티도 높아서 또 주행거리가 더 잘 나오고 충전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진보된 전기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면 초기 전기자동차는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모델 3S, 갤럭시 S1 같이 이런 모델들이 세상을 바꾼 주역입니다. 놀랍게도.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혁명, 사람들, 현대인의 생활을 소용돌이 이제 바꿔놨어요. 그런데 지금 14년밖에 안 됐는데 보십시오. 이게 아이폰 12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구석기지의 돌망치처럼 보이죠. 뭐 극단적으로 이 모델뿐만 아니라 한 2007년, 8년도에 출시돼서 지금에부터 한 5, 6년 전에 출시된 아이폰하고 지금의 아이폰 비교해보면 누가 5, 6년 전에 출시된 아이폰들을 주력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왜? 더 확장된 경험, 훌륭한 성능의 아이폰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뭐하라 예전의 가치로 돌아가겠습니까?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자동차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수수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 시장은 이제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 시간이 조금 만만하게 떨어질 뿐이지 그 운명은 같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요 20년 넘게 주력기로 사용됐던 명기들이 각 브랜드마다 있었는데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풀프레임의 아무리 고가의 제품들도 3년 이상 주력 제품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디지털로 전환됐을 때, 또 컨버전스화 됐을 때 각 제품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동기 전기차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전기차 시장은 지금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아무리 3, 4년 후 보다 확장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고 또 모듈화해서 미래를 대비한다. 더 오래 지속되는 가치에 주력했다고 하지만 그 가치는 길어야 한 1, 2년 정도 유지될 뿐이지 5, 6년 앞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의 세상에 없습니다. 또 전혀 지금과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규격의 배터리, 새로운 규격의 전동화 장치, 새로운 규격의 소프트웨어와 통합 OS, 그리고 또 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버리면 지금 전기자동차와 3, 4년 후, 4, 5년 후에 등장하게 된 전기자동차의 이 가치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전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했을 때 충격을 받아요. 이게 새로운 자동차의 미래구나. 이제 내연 자동차에서 전도가 된 파워트레인을 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변하게 되면 이 가치가 또 한 10년 이상 어느 정도 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하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이제 형식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기술 표준이나 어떤 방식으로 발전돼야 될 것인지 로드맵, 예상, 그 다음에 계획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야 해서 몇 개의 모델들이 깃발을 꽂았을 뿐입니다. 그런 모델들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자동차들은
앞으로 뭐 시장이 급변하게 돼서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더라도 난 미리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구매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일단 요 정도 여윳돈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모빌리티를 요 초창기 전기차로 잘 한번 즐겨보자 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실망을 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전기 자동차는요, 내연 자동차에서 일어난 발전에 2배, 3배, 4배 빠르게 전환이 될 겁니다. GM에서 하나의 모델을 계획해서 이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50개월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로드맵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 자동차 사업을 빠르게 재정비하면서 각 모델의 기획서부터 출시까지 기간을 24개월로 절반 이상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태동기의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내연 자동차의 절반밖에 기획해서 출고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안 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품수가 절반 이하입니다. 궁극적으로 3분의 1보다도 줄어들 거예요. 부품수가 없는데 개발 기간, 생산 관련된 출시 다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도 안정이 되고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지게 되면 배터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 테니까 결과적으로 제조 단가도 덜 들어가게 될 거고 수익도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대란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TSMC나 삼성,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이런 초대형 파운드리사의 주력 시스템 반도체를 사용하면 웬만하면은 이게 쇼트 현상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코비드든 뭐든 공급이 딸려가지고 공장이 중지되고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들이 너무나 구형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전자제품에서는 쳐다보지 않는 200나노 제조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아니, 자동차가 가격이 얼만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가 완전히 PC 중심의 전자제품이었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구입을 하는데 그런 반도체 사용이 말이 하겠지만 사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이동장치예요.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장비나 편의장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도가 크게 대두가 되질 않았었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전자제품 PC, 스마트폰, 태블릿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멈췄어요. 그러면 재부팅하면 그만입니다. 재부팅한다고 엄청나게 큰일 벌어져. 물론 작업했던 작업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 화가 나는데 요즘 또 OS에서 일시적으로 구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일을 날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은 예전처럼 또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몇 초간이라도 먹통이 돼버리면요. 그럼 몇 초 동안 100km에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합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요. 재산에 심각한 나와 타인의 재산에 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그래서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장비와 관련된 또 파워트레인에 기여하는 이런 마이콤들은요, 이미 엄청나게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자동차의 오토모티브, 특히 ISO 261 규정이요, 밀 SDD 810G 테스트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러면 이런 엄격한 테스트, 또 규정을 맞춰야 되는데 대형 파운드리사에서 그게 얼마나 주문할 건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캠리, 어코드 이렇게 잘 팔리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들이 연 판매되는 대수가 30만 대에서 40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월 몇만 대 수준밖에 안 돼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연 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월마다 몇 천만 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가 몇만 대 수준이고 안 팔리는 자동차는 몇백 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자동차 판매량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소량으로 수주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절대로 주행하면서 멈추면 안 되고 다양한 안전성 테스트를 또 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규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떤 대형 파운드리사가 좋은 가격에 이런 소량 수주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소량 수주, 그 다음에 다양하게 요구되는 안전성 테스트에 걸맞는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소규모 단위의 중소기업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생산을 해내니까 조금만 국제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공급 차질이 생기게 되면 라인이 정지가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확대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내연 자동차에서 부가 기능에 불과했던 전자 장비들이 이제 자동차 파워트레인서부터 안전성, 앞으로는 자율주행까지 총괄적으로 통합 제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치로 부각이 되는데, 기존에 뭐 200나노급, 뭐 140나노급 이런 허접한 시스템 반도체를 가져다가 쓸 수도 없거니와, 또 이런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도 생산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위험도가 크다. 결과적으로 대형 파운더리사의 수주를 해서 7나노, 뭐 14나노 적어도 뭐 이 정도 되는 최신 공정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 자율주행은 지금까지 ECU에서 이루어졌던 제어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엄청난 데이터, 초당 2GB가 넘는 그런 시각 정보들을 비롯해서 라이다, 레이더, 그 다음에 그 각종 또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알고리즘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과정, 신속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한 컴퓨팅 관련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PC박스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최신 공정의 제품을 오토모티브에 맞게 안정성 있게 제조를 하는 이 관문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형 파운더리에서도 이제 자동차 오토모티브 관련해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TSMC에서 웨이퍼 이청장, 이거 TSMC와 같은 거대 파운드리사에서는 수주하는 용량, 그런 물량이 아닌데, 앞으로의 이제 오토모티브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 FST 우리가 생산해줄게, 초기 물량 해줄게 그래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삼성 역시 14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용 오토모티브용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사들도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소규모 단위의 중소기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급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표준화, 규격화를 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수주를 통해서 쉐어하는 방식으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디스플레이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규격 보면은 딱 세 가지 규격 나오잖아요. 12.3인치, 10.25인치, 그리고 15인치. 15인치는 이제 전기차 차세대 규격에서 유럽에서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 규격이고, 12.3인치하고 10.25인치는 현재 내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도 이 MOQ, 그러니까 이 수율과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규격 품목으로 해서 주문을 넣어야지만 단가를 맞출 수가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12.3인치를 표준으로 해서 이걸 클러스터에 넣고 모니터에 넣고 또 뭐 조수석에도 넣어서 뭐 3개로 구성하기도 하고 표준화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도 7나노, 뭐 더 나아가서는 뭐 5나노 최신 공정이라고 해도 이게 개별 브랜드에서 개별적으로 수급을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통일화된 어떤 부품 규격으로 해서 이 PC박스에 들어가는 표준화된 규격을 통해 내연 자동차든 뭐 전기차 업체든 함께 그 쉐어를 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뭐 TSMC라든지 삼성과 같은 대형 파운드리사에서 안정된 부품 공급이 원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F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나노 공정으로 가장 진보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테슬라를 제외한 그의 업체들은 뭐 14나노는커녕 뭐 PC IT 업계로 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시스템 반도체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가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가스들을 개별적으로 이 캔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이크론은 OTA를 지원하는 반면에 어떤 마이크론은 또 OTA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OTA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총괄적인 무선 제어 소프트웨어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최신 미래 공정으로 보다 진보되고 확장된 오토모티브에 맞는 규격으로 생산되어 있는 고성능 제품으로 변화하게 되면 자동차의 전장,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전혀 뭐 다른 자동차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다 진보된 시스템 반도체, 통합 제어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소프트웨어링 되는 전기차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원시적인 전기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지금의 자동차를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진보해 있고 가치가 높게 형성될 것 같이 보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기술 발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런 어떤 IT 또 테크놀로지 부분의 기술 발전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 자동차에서는 보다 급격하고 더 빠르게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 4년 후에는 자동차가 PC가 관여하는 범위가 놀랄 정도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느껴지는 만족도 자체가 결국은 이제 파워트레인과 또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그 이상의 가치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지금 빠르게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이게 수율 문제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원자재를 광산에서 키워와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는 초창기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전 같은 경우에도 뭐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처럼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급격스러운 시세 변화 일어나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뭐 30년 후면은 오일은 다 고갈된다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유료 가격도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서 큰 변동폭이 없듯이 이 배터리도 리튬 같은 경우에 뭐 광산에서 캐내서 또 뭐 채취를 해서 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뭐 정해져 있는 뭐 국제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새로운 규격으로 만들어내서 뭐 NCM 811이나 9 2분의 1, 2분의 1 같은 최신 공정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향상되지 않으면 또 가격 자체를 빠르게 내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극복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많이 녹아있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셰일가스처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공법들이 뭐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나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양극재를 사용한 또 다른 어떤 이온화 과정을 일으키는 뭐 새로운 규격의 배터리들이 개발이 돼서 가격을 빠르게 낮추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기차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또 무게, 또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 뭐 이런 것들, 또 거리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초창기에 500km를 기준으로 이걸 넘냐 마냐, 그리고 뭐 지금의 무게, 에너지 덴시티, 여기에서 결정되던 가치들은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보다 앞선 형태의 모빌리티를 경험하는 그런 얼리 어댑터로서, 뭐 돈 내고 하는 베타 테스터로서, 뭐 이건 좀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뭐 그 정도 선에서 새로운 경험을 먼저 남들보다 앞서서 하는 정도의 만족을 가지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앞으로 4, 5년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의 가치는 지금에 보여주는 전기차의 가치와 전혀 다른 수준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나오는 태동계 전기차와 4, 5년 후에 등장하게 될 전기차의 가치는 완벽하게 다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초창기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이 전기차의 가치가 계속 유지돼서 지금과 같은 만족도, 지금과 같은 뭐 중고가,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시장의 어떤 가치, 이런 것도 형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디지털화 되면서 내연 자동차가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이런 가치나 흐름,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연장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기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아마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뭐 내연 자동차 중에서 쓸만한 거 구입하시거나, 너무 비싼 거 말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쪽을 공략을 하셔서 그 하이브리드에서 좀 더 만족도를 길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결정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이유들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려보면, 지금 내연차 대신 전기차 무조건 구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아닙니다.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적어도 3, 4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초창기 태동계에 출시되는 전기자동차의 가치는 당분간 수요가 몰리는 그 시기까지는 가치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재가 나타나거나 더 진보된 형태의 전기차가 출시가 된 이후부터는 빠르게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유지가 안 될 것이라는 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권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